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 첫 코너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천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입니다. 2015년 새해가 맞이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남은 2015년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계시면요. 02797-8100, 02797-8100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이죠.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미래예측학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볼 주제가요. 남은 2015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렇죠. 하셨는데요. 예. 사실 이 시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느덧 정신 차려 보니까 거의 반 가까이가 흘러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거 지혜롭게 사는 방법. 뭐 제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원하고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 자체가 물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 뭐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라, 실천으로 이런 내용들은 좋지만 그거보다는 역시 마찬가지 전 어떤 그 동양학적 관점에서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뭔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아마 그 4월을 얘기하면서 2011월 연예인 5월 괴담을 얘기하면서 네. 5월의 의미 그리고 양력 5월, 6월, 7월의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양력 5월과 6월과 7월은 무슨 계절? 딱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물론 더위는 8월까지 가지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 합니다. 그러면 더워지는 계절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오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행의 목, 화, 토, 금, 수의 특성을 얘기할 때 오행의 목의 특성은 순수한 어린이 같은 계절. 어린이는 어때요? 좌충우돌하고 어린이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어디로 움직입니까? 자꾸 움직이죠. 자꾸 움직이고 네. 터나 올라가죠. 네. 이것이 바로 이런 시기가 바로 양력으로 2월, 3월, 4월인데 실제 기온은 그런 거예요. 근데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좀 늦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봄이라 할 때 계절이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어디로. 이런 게 목의 기운. 그러다가 이게 화의 기운으로 바꿔지는 시기. 이것이 본격적으로 그 시기가 시작되는 것은 양력 5월부터 5월 초가 5월 한 5일이나 6일이 이파라 갑니다. 네. 그건 뭐냐? 여름의 기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기운이 시작되는 거지 여름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이 여름의 기운이 시작될 때가 봄의 기운은 최고를 누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5월이 봄의 기운을 최고를 누리는 겁니다. 실제는. 그러나 네. 내면적으로는 여름의 기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5월 그리고 6월 목은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시기였다면은 화는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감정의 유의, 감정이 최고조로 발달하는 시기. 그래서 그런 유의가 내리는 시기가 바로 화의 계절에서 4월, 5월, 미월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그런데 바로 2015년이 무슨 월입니까? 무슨 월입니까? 미년이에요. 을미년. 네. 바로 여기와 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서 기본적으로 여름. 이제 계절이 여름으로 시작되고 올해도 여름의 끄트머리의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보실 때 커피 한 잔이 몸에 좋다고 했습니다. 네. 물론 커피가 다 누구나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커피의 카페인도 그렇고 진짜 중요한 커피의 설탕이 오히려 중독도 일으킨다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 굳이 커피를 우리가 먹어야 한다면 언제 먹는 게 좋을까? 글쎄요. 보통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골드 실버 체질요법에서도 골드 체질은 커피가 좋습니다. 커피나 설탕도 약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실버 체질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자, 잘 모를 때는 그걸 보세요. 이 음식이 네. 이것이 생긴 곳이 원산지가 어디인가? 어느가 추운 지방이냐 더운 지방이냐? 어느 지방에 태어났습니까? 커피요? 예. 더운 지방. 더운 지방이죠. 네. 더운 지방에서 뜨거운 사람들에게 더 뜨겁기 때문에 오히려 차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몸을. 그래서 우리도 뜨거울 때, 여름에 같을 때는 커피를 마시는 것도 괜찮은 거잖아요. 왜? 더운 지방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울 때 마시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겨울에 추울 때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잖아요. 많이 마시죠. 예, 많이 마시죠. 네. 그래서, 예, 겉은 따뜻한데 속에 몸은 더 차게 만들죠.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름도 양력 8월이 넘어가서는 커피를 마시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력 5월, 6월, 7월까지는 화의 기운, 뜨거운 기운이 많이 움직일 때이기 때문에 정말 커피가 여러분들 일에 어떤 신선한 어떤 그 플러스 알파 요인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누구나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루에 커피 12잔 마시는 건 좋은 거 아니고 네. 그리고 커피 속에 들어있는 설탕 중독 좋은 거 아닙니다. 커피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올해 을미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짚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자, 을미년.
을미년의 개념이 우선 그것부터 조금 다시 봐야 되는데 이게 을미입니다. 그래. 자, 을미라고 칠 때 이 을미 항상 뭐 을자가 조금 좀 적게 써지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에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양을 의미하다 보니까 이 양, 그리고 이것이 색깔을 푸른색을 의미한다 해서 푸른 양, 이게 목이다 보니까 아동, 젊은 사람이면서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의 세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표현이에요. 우리는 상징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서 약간 허화실의 개념을 조금 짚을게요. 우리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 띠동물을 논할 때 이 특히 사주명리학이나 동양오행 쪽에 정말로 잘못되게 와전되는 게 많습니다. 목을 오행으로 목을 나무로 보고 화를 불로 보고 불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 토를 뭐 흙이나 쇠로 보고 그다음에 뭐 술을 물로 순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듯이 자 혹시 우리 뭐 얘기 중에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네. 뭐 엉덩이가 아니지만 표현상 네. 그 빨개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그래서 뭐 어떻게 바나나는 뭐 기름은 기차에서 비행기까지 가면 백두산까지 가나요? 그럼 비행기를 주다. 그럼 결국엔 뭡니까? 원숭이 엉덩이가 결국엔 비행기까지 네. 원숭이 엉덩이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걸 연상이라고 불러요. 연상. 네. 연상은 자 하나 원숭이 엉덩이에는 빨간 부분도 있고 맨질맨질한 부분도 있고 뭐 냄새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빨간 것만 취한 거죠.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김수희 아나운서를 표현할 때 백합 같다 라고 할 때 이 백합 뭐 의의 없죠 시청자라고 백합 같다 할 때. 그런데 백합 같다 할 때 뭡니까? 그러면 김수희 아나운서 식물인간이야? 아니죠. 그럼 물만 먹고 자라? 사람이죠. 물만 먹고 자라? 아니요. 진디기격? 아니다만 백합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식물이 여러 가지 특성인데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걸 얘기했을 때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상징 가지고 이건 어디 가고 의미, 아름다움을 취한 건데 이건 어디 가고 차라리 백합에서 진딧물을 얘기하기보다는 장미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뭐 개나리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있겠지만 이건 꽃이란 아름다움을 공통적으로 취한 건데 이건 어디 가고 다른 것만 취한다면 식물인가 로들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그냥 통나무 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식물이니까 이렇게 바뀌듯이 바로 우리가 양을 취했을 때 왜 여기다가 미에다가 양이라는 걸 대입시켰을까 보면은 이 양의 의미가 그겁니다. 미 양. 실제 농경문화 속에서 시간과 계절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양력으로 칠 때 지금 음력으로 옛날 음력으로 5월, 6월, 7월, 4월, 5월, 6월 해서 음력으로 6월, 양력으로 7월입니다. 그럼 농경문화 속에서 음력 6월과 양력 7월은 동사철로 바쁠 때입니까? 아니면 약간 한가로울 때입니까? 이때는 약간 한가로울 때입니다. 바쁜 일을 끝내고 조금 쉬고 날도 이제 무지하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력 7월달. 그러다 보니까 그 뭡니까? 그늘빛에서 지금 쉬는 시기. 네. 하루를 따진다면은 하루 시간이 11시 반부터 현재 우리 기준으로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가 우리 오시라고 합니다. 오시. 네. 그리고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를 미시라고 합니다. 미시. 그러면 1시 30분부터 3시 30분은 뭐 할 때입니다. 바쁘게 밥 먹자마자 햇빛 뜨거운데 죽으라고 일할 때입니까? 여름에 1시 30분, 3시 30분 농경문화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전에 덜 뜨거울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그리고 점심 먹었어요. 배 부릅니다. 어떡합니까? 배부른 상태에서 헉헉거리면 땅 팝니까? 아니죠. 일단 한숨 쉽니다. 네. 그늘에서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동물도 맹수, 호랑이도 배가 부르면 동물 해치지 않는다 하듯이 바로 이런 것들 뭡니까? 편안하게 잠깐 한가한 여유를 갖는 것, 쉬는 것. 그래서 쉬는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과연 이도 어떤 동물이 그 이미지하고 가장 어울릴까 할 때 한가로운 게 뭡니까? 바로 양의 의미는 양에 의해서 울음소리 보세요. 양이 어떻게 합니까? 울을 때 매 합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네. 말을 이렇게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의미, 네. 이렇게 쉬는 의미, 느긋한 항상 이게 대칭되는데요. 양하고 대칭되는 게 축이라고 합니다. 소. 쉽게 말해서 낮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가 양이고 밤에 또한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는 소입니다. 네. 소도 어때? 소가 올 때 음매 안 하잖아요. 네. 그냥 매 하듯이 묵직하고 미친 소가 아닌 소는 그냥 우직한 의미, 편안하고 우직하고 대세김질한 의미, 이런 것처럼 바로 이렇게 편안한 의미. 그 양이 굳이 사람들이 양에게 농사를 지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양 보고 너 이렇게 밭 좀 가르라. 이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사람을 새벽 닭처럼 깨워라. 아니면 개처럼 뭐 지켜라. 안 합니다. 그냥 놀아. 놀다 수틀리면 잡아먹기도 할 것인 거고. 이렇게 포만감의 의미를 둔 겁니다. 그렇듯이 바로 이런 양의 의미를 상징해서 양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계절은, 우리가 미라는 시기는 너무 뜨거움이 지나치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행동적인 걸 하지 않고 행동적인 걸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쉬거나 아니면 어떡합니까? 이제 행동적인 게 없다면 말로. 감정을 즐기는 겁니다. 감정. 네. 밥 먹고 생각하면서 영화도 보다 텔레비도 보기도 하고 노래도 듣고 하듯이 바로 즐기는 시기. 자, 그럼 여기서 이 즐긴다는 것은 오행에서 볼 때 어떤 걸 또 의미하느냐? 오행에서 여기 미가 있고 여기 오입니다. 여기가 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 오, 미를 화라 불러요. 네. 그리고 이 미는 원래는 토입니다. 그래서 즐기는 게 아니라 토는 원래 들으칠 때 뭔가 거둬들이는 기운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을 즐긴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현실은 기운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까 양력 5월이 이 4월이지만 현실은 5월부터 뜨거운 게 아니라 5월도 뜨겁기 시작하지만 진짜는 6월 넘어가면서 뜨겁죠. 네. 그리고 자, 미월이고 그다음에 신월이라고 합니다. 이게 양력 8월이에요. 근데 진짜 뜨거운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지가 6월 20일, 이게 양력 6월이고 여기가 양력 6월, 양력 7월, 양력 8월, 월로 친다면 6월, 7월, 8월인데 하지는 양력 6월 22일경입니다. 보통. 이때 해가 가장 길지만 이때 가장 뜨거운 게 아니라 현실은 7월달, 8월 초까지가 가장 뜨겁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 모든 게 밀려가는 겁니다. 현실에서. 네. 이렇게 왜 씨앗이 움터서 땅에 나오는 기간까지 우리가 느끼는 거에 차이가 있듯이 현실엔 시차가 있습니다. 이렇듯 있다 보니까 실제 4월부터 기운이 화의 기운이 움직이지만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언제 5월과 미월 혹은 신월 초반까지 특히 미월이 화의 기운이 극성해지는 겁니다. 화의 기운이 극성해진다는 것은 감정이 최고조로 달하는 겁니다. 네. 4월에 감정이 시작이 됐다라면은 이 시작이 된 이 4월이 5월, 미월에 감정이 최고조로 달한다는 것. 그럼 올해 2015년은 바로 감정이 최고조로 달하는 그런 시기에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년, 15년이 감정적인 것을 느끼고 즐기는 것. 그래서 네. 여행에 대해서 뜨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 그래서 작년, 올해 이럴 때 여행이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여행 네. 가죠. 왜 해외까지? 왜? 즐기기 위해서. 즐기자. 누리자. 엎드려도 누리자. 네. 그래서 휴양지라도 여기 가면 정말 많이. 그리고 영화 정말 하는 것마다 대박 납니다. 왜? 감정이 유의지 않습니까? 빠져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대박이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때는 너무 극성하다 보니까 극성하면 문제를 가져옵니다. 지나칩니다. 그래서 지나친 영화도 나오고 얼마 전에 신문비까지 황당합니다. 그 무슨 초등학생이 쓴 시인데 무슨 네. 잔혹시 같은 게 잔혹 나와서 시. 네. 그거를 또 갖다가 무슨 예술이라고 작가의 부모들이 그것도 원한다고 예술이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인정해서 출판사부터 시작해서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사람은 감정이 여러분 누구나 봅시다. 애들의 사람도 감정은 석가리즘에 좋을 때 나쁠 때에 따라서 감정은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감정은 그대로가 항상 과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장됐던 감정 여러분들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놓고 나서 말을 던져놓고 나중에 후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애가 어떤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시기에 자기 때문에 썼던 그런 글들을 그걸 작품으로 남겼다가 그 애 두고두고 얼마나 평생 후회하게 만들려고. 그것도 누구나 우리는 감정이, 내 감정만 갖고 친다면 여러 세상 사람 다 10번도 죽고 세상 다 폭파됩니다. 네. 누구나. 그런 감정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서 예술이라고 말하는 자체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처럼,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나중에는 지금 회수가 됐다 했지만 네. 이런 것뿐이 아닙니다. 올해 여러분들 2015년 영화, 이제 문제되는 영화 많이 나옵니다. 왜? 감정을 예술 표현의 자유라든가 예술을 빙자해서 지나친 감정, 이미 작년부터 시작됐고 지금 꽤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꽤 많은 소설들이 이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해가 큰 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2015년. 그것도 양력으로 4, 5월부터 시작해서 5월, 6월, 7월, 8월, 양력으로 10월 무렵까지 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다가 이것들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 양력으로 9월,
이제 9월부터 8월 후반부터 9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리고 10월, 11월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동시에 IT, 방송, 연예, 전자, 전기 계통에 전부 다 일대 혼란이 올 겨울부터 오기 시작, 내년부터 오기 시작할 수 있는 소지를 엄청 가지고 있는 게 올해입니다. 네. 그럼 뭡니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감정입니다. 자, 우리는 이성의 동물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 그래서 이성을 쫓습니다. 이성만, 그런데 그 논리대로 따져서 이성만 쫓는다면은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못 참고 문제를 저지르고, 그렇죠? 말을 함부로 던지고, 하다못해 옛날에 대구 지하철 불 놓으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주먹 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자, 요즘 성희롱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감정의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좋아져. 그걸 저 문제가 생기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행동을 합니다. 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행동이 드러나는 겁니다. 올해 같은 때는. 바로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이성을 겉에 내세우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은 감정이 더 큰 틀입니다. 큰 틀은 이성이지만 작은 행동들은 감정이 누세합니다. 실제 우리가 쇼핑을 하든 뭘 하든 이성적으로 준비해도 결국에는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감정이나 눈에 자극적인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듯이 이성보다 감정.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게 빠르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모든 거에서 자극적인 문구를 지금 자꾸 쓰고 있고 그것이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지금 내내 감정이나 이런 화해 개념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지금 그 세분화되고 약간 문제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타난 현상들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표현들이 더 각자 너무 지나칩니다. 자기 표현이 지나치다 보면은 전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위주로 생각하면서 감성에 치우친다 보니까 이 더불어 사는 것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모든 문제들은 바로 여기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TN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누리십시오. 누리는데 모든 누리는 것은 적절한 절제 속에서 누릴 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누리다 보면은 이것 자체가 바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를 가져옵니다. 네. 자,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른다고도 얘기합니다. 한치 앞이라고 합니다. 실제 자, 정말 한치 앞을 모르기도 한다 하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서 여기서 조금만, 딱 5분만, 한 템포만, 한 발만 절제해주고 참아준다라면 정말 지혜롭고 너무 멋있는 게 됩니다.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터뜨리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양상으로 벌어집니다. 모두가 그런 상태들. 네. 그래서 올해의 가장 키포인트, 누리되 조금씩 절제해주고 터치려고 할 때 조금만 참아주고 그리고 상대의 감정들을 다듬어줘라. 이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감성적인 것, 즉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를 던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주의해서 말해주고 행동에 옮길 때 조금만 더 배려를 해줌으로써 바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를 갖췄으면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더불어 사는 지혜를 통해서 2015년 남은 시기 멋있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풍수비급 시간을 통해서요, 소재학 박사님께서 2015년 남은 이 반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사님 지금 6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2015년의 시기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팁까지 하나 주셨는데, 네.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외에도 사실 우리가 정말 그냥 남은 그 6개월을 조금 더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또 한 가지만 말씀 정말 부탁드릴게요.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라 가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6개월도 중요한데 앞으로 시기입니다. 올해 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양력 8월 후반. 네. 양력 8월부터 9월 사이에 8월 후반부터 변화가 급격히 변화가 됩니다. 화의 기운이 금으로 갑자기 바뀐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막 그 감정의 유의를 지나쳤다가 이게 아니야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니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다가 이게 또 대립 현상이 되면 갑자기 변화가 되는 게 양력 네. 8월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또 한 번의 문제가 사회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시끄러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절제하면서도 대비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양력 8월달, 9월달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의 그 국운 자체가
올해가 상당히 좋고 내년 후년까지도 우리 구글은 좋지만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IT나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주를 이루었던 IT나 전자나 이런 쪽 업종들이 서서히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고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 현상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대비하는 것. 그러면서 굳이 따진다라면은 뭐 이걸 조금은 뭐 하지만 종목들이라 할 거 하지만 먼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강, 금속 같은 그런 계통, 네. 금속 계통, 철강 계통, 경찰 계통, 검찰 계통, 특히 지금 검찰, 경찰, 그 많이 군인 네. 많이 깨졌죠. 정말로 문제가 많았죠. 네. 우리가 해양수산 쪽은 말할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경찰, 검찰. 그런데 해양수산은 아직도 조금은 어렵지만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거기도 그런 부분도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하면서 내부적으로 잠재됐던 문제가 터지는 시기가 양력으로 5월, 6월 이럴 때에서 8월 달에 그게 결과가 터져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5, 6월 달에 문제가 이렇게 밝혀지기 시작해서 8월 달에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고 네. 그런데 다행인 것은 8월 달, 9월부터 그런 검찰, 경찰, 군인 같은 조직들이 제대로 네. 이럴 때 문제를 딛고서 제대로 서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향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조금 더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할 때 조금 더 이러다 보니까 섬세하게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왜 예전처럼 지금 특히 여름 같은 시기는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자꾸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가 자꾸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네. 사람들에서 평소에는 선이 굵게 어떤 것들을 행동했다라면은 올해 남아있는 후반부는 주로 네. 조금 선 굵은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웃라인들을 체크해 나가고 네. 이런 그 세밀한 것들을 체크해주는 그런 방법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지혜로운 그 15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조금 앞선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저희가 지금 남은 2015년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2015년 뭐 변화도 많고 어떤 뭐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내년 2016년이 되면 어떤 좀 희망적인 부분들을 기대해 봐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보냐가 희망이고 아니게 되는데요.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체제가 하나를 바뀔 때는 이제까지 기존 체제에 있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그런데 기존의 체제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네. 새로운 기망이 오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무슨 본다면은 지금 몇 년 동안 많이 한 5, 6년 정도 많이 힘들었던 풀릴랑 말랑 했던 분들은 올 가을에 1차 살짝 풀리다가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새로운 기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했듯이 우리가 힘들다 하면서도 사실은 경제 지금 나름대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고 네. 몇 년 동안 상당히 큰 경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사실은 적지 않아요. 지금 힘들다 하지만 우리 외국 여행 언제부터 좀 많이 가면 여행지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각종 여행지 그리고 고급 음식점 그 사치품들을 파는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좀씩 돌아보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다고 해서 사실은 물론 그래요. 돈이 많이 있어서 쓰는 건 아닌 분도 있습니다. 네.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니까 같이 쓰는 그런 현상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절제를 해줘야지만이 지금 우리가 내년을 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대비한다면 2016년, 17년이 지금 약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조금만 대비한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상당히 괜찮게 앞서가는 그 선진국 반열을 확실히 아마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015년을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 정리해보면 키워드가 바로 절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올해가 반이나 남았네라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지혜롭게 남은 6개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소대학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02797-8100, 02797-810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